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요번에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중앙정부에서 가장 짝짝꿍이 맞는 시가 있네요. 바로 서울특별시죠. 같은 성향의 시장님, 그리고 그 시장님께서 고안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일반 소규모 개발을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여러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2017년 7월 24일 날짜에 나온 기사입니다. 서울 도시재생서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의 워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거환경 관리 사업지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지를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에 해제된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략적으로 30% 이상만 우선은 해제 조건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그것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사업지에서는 리모델링을 기준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보수나 일부 증축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되게 유명한 거는 바로 수직 증축이 가능한지,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리모델링은 옆으로만 늘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직으로 증축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세대수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의 이른바 돈이 생기겠죠. 그 돈으로 조합이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통상적으로 신도시에 많이 있었는데, 신도시에 많이 리모델링이 떴던 이유가 바로 연한이 신도시 1기 신도시 연한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리모델링이 시작이 가능했고, 그리고 수직 증축이 그때 박근혜 정부 중반 때부터 가능하냐 마냐 을박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신도시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이제 수직 증축 허용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허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허용 쪽으로 아예 그냥 그때 당시에 뉴스의 워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긴 했었거든요. 한번 그거는 제가 찾아봐서 AS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새로운 지역이 되나 봅니다. 건축법에 따라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의 범위에 중축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시킵니다. 15년 이상의 노후 건물이 60% 이상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노후 건축물들이 60% 이상인 지역들, 실질적으로 웬만한 구도심은 다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민간의 리모델링을 유도해 소규모 개발을 향하고 고쳐 쓰는 도시를 도모하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표준 지침안에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재생사업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선정 기준, 규제 완화 수준, 적용 방식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조금씩 제가 기분이 다운이 되고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물론 음성으로 나가지만 지금 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현재 시는 일부 재생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는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가금 주택 지도, 집수리 비용 4,500만원까지 연
0.7% 수준의 저리 융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1,000만 원을 공짜로 주나 봅니다. 그리고 4,500만 원을 0.7%. 이거 완전 눈먼 돈이죠. 다만 이번에 수립될 표준 지침안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역 방식을 담기보다는 도시 재생 지역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체계와 틀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는 뭐냐면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주거환경 관리 사업지, 딱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우선은, 기준점은 노후화된 일반적인 구도심이 하는 것,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재개발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재개발도 안 되는 지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주거환경 개선지구 한번 살펴보면 진짜 다닥다닥 붙어져 있어요. 근데 빌라가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소규모 단독주택들, 예를 들어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또 할 수 없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지역들이 주 타겟으로 하는 곳이 바로 그 주거환경 개선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되는 지역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기는 재개발 지역을 그 소규모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자구로 진행을 하고 법률적인 완화를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용역조사도 마치고 여러 가지 연구 용역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돈만 쓰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우선은 제가 살펴볼 때는 이 정책에 대해서 시의 그 리모델링 표준 지침에서는 물론 그 리모델링 즉 집에 대해서만 그 주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이게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개발이 가능한 구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30% 범위 내에서 중축이 가능한데 이거는 옆으로 중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 땅 위에서 하는 거길 텐데 이건 빌라는 문제가 크겠네요. 아무래도 빌라는 좀 문제가 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주거환경 개선지구 혹은 그거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나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킬 거라고. 이거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현지 계량 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도심에 규제 완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요. 규제 완화 자체는 삶의 편익성은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의정부에 불이 났었죠.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는데 그게 제가 경향신문인가요? 거기서 때렸던 규제 완화 때문에 불이 났다. 맞거든요. 그 발화 원인을 따져보면 규제 완화 때문에 그런 불이 났을 수도 있다라는 저의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겁니다. 규제 완화는 좀 조심히 봐야 됩니다. 규제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주변에 건축업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 완화 정말 많이 시켜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규제 완화를 위해서 사람들 엄청 모여가지고 토론회도 열고 끝장 토론도 열었었잖아요. 그게 부동산 건축에도 규제 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논의키로 하고요. 주택 사선 제한 같은 경우에서도 규제 완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사선 제한은 예를 들면 층수가 정해져 있는 높이인가요? 층수가 정해져 있는 데는 사선 제한을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토지들은 그 사선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일조권 때문에 상대 도로변에서 사선으로 짜짜짜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선을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좀 깎인 빌라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다 사선 제한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일조권 자체는, 일조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상식입니다. 부동산 상식인데, 일조권 자체를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린 거는 오세훈 시장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때문에 일조권이 그 법률적으로 엄청 정비가 됐는데, 그 판결을 받았죠.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 그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일조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승소를 해가지고, 이 승소를 하면은 또 그게 다른 유사한 소송에 또 당연히 승소를 하겠죠. 이게 기판력이라고 한가요? 이거는 좀 단어가 틀린데, 그냥 법을 잘 모르니까 단어가 많이 틀리네요. 그 뜻은. 근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똑같은 유사 소송에는 승소를 하기 때문에 원고 소송이 되게 되니까 법률적으로도 많이 개정이 됐고요. 아마 그리고 소상권 자체는 아마 그 이대인가요? 이화여대에 대해서 이건 확실치 않은데 이화여대에 대해서 고승덕 씨가 승소를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게 더 사회에 그 개념 자체가 더 크게 발전이 됐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률 도서에는 그 교육 도서, 그러니까 연수원 교육 도서에 고승덕 씨의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색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분 자서전 보면 나와 있어요. 말이 너무 이상하게 갔는데 그런 식으로 깎여 있는 거를 충수가 아마 정해져 있는 그 지역 같은 데는 사선 제한을 받지 않게 완화를 시켰으니까 깎지 않는 게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더 넓힐 수 있거나 심하면은 세대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땅값의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서는 땅값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자구 개량 방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이런 자구 개량 방식은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됐거든요. 그거는 제가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될 빌라 두 번째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업그레이드판,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겠네요. 주민들 돈 장치로 끝나선 안 돼. 이건 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제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나 아니면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위 제한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2020년 되면 7월 달이 되면 그 도시계획 시설이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그 2002년도에 2002년도인가요? 그거를 아마 이전 1년도 정도의 기준점을 잡았을 거예요. 그게 구토이용관리법 그런 것들이 위헌 소송이 나와서 차라리 구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런 관련 법률들을 다 묶어가지고 2002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때 그 법률이 나와 있는 겁니다. 2020년 동안 10년 동안 그 이후에 10년 동안 장기 미집행이 돼 있는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 있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 시설은 실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실무상은 한번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라면 지금 현재 일반 도로가 접도됐거나 아니면 도로가 관통되어 있는 일반적인 상가시설들이나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실효가 된다면
원래는 그게 못 보게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통이 되어 있는 데는 특히. 그 진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모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구릉지로 되어 있는 도로의 양옆에 그래도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상가시설들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고깃집이나 그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다 간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 중에 그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되게 싼 값에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물들은, 물론 거기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가능하지만, 네, 거긴 되게 쌌습니다. 4억 5천이었는데, 그거를 멸시를 시키고 더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준주거였을 거예요, 아마. 준주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간통된 도로 부지를 피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땅값을 못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효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좀 갑자기 그런 것들은 오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런 도로들은 진짜 그런 그 도심권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그런 간통되어 있는 도로들은 단계별 집행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는 진행이 전혀 안 돼요. 네, 그 어떻게 도로를 닦습니까? 수용을 할 수도 없고 땅값이 얼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실효에 요번에 장기 미집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은 해보는데, 만약에 장기 미집행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런 지역들의 빌딩들, 건축물, 그 꼬꼬마 건축물들, 주택들 가격 오르겠죠. 네,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